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괴물 중 하나로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크레타 섬의 미궁과 관련이 깊으며 이 신화는 모험과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탄생. 미노타우로스는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와 크레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탄생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노스와 황소의 약속.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크레타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포세이돈에게 한 마리의 황소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황소에 대한 약속에 불이행. 그러나 미노스는 포세이돈이 보낸 아름다운 흰 황소를 보고 마음을 바꿔 바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저주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가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저주를 내렸고, 그 결과로 파시파에는 황소와 관계를 맺어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와 미궁. 미노타우로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나운 괴물의 성질을 가졌고 인간의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미노스는 이 괴물을 감금하기 위해 건축가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미궁은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졌으며 미노타우로스는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와의 이야기. 미노스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을 벌하기 위해 매년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미궁에 보내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테세우스의 모험.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자였으며 이 제물을 끝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노타우로스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실타래를 가지고 미궁에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쳤습니다. 테세우스는 결국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다른 제물들과 함께 미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영웅적 행위와 신의 저주, 복잡한 인간의 감정이 교차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예술과 문학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1. 미노타우로스와 크레타 문명. 역사적 배경. 미노타우로스의 전설은 실제로 크레타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청동기 시대에 번영했던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로 미노타우로스의 신화는 그 문명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반영합니다. 이 문명이 이름 붙여진 미노아는 바로 크레타 왕 미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궁과 크레타 궁전. 크레타에 위치한 거대한 건축물인 크노소스 궁전은 복잡한 방 구조로 인해 일종의 미궁처럼 느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의 형태와 구조가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미궁에 영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노타우로스와 상징성. 이중성의 상징. 미노타우로스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결합된 존재로 인간의 야수성, 본능, 그리고 이성 사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의 반인반수의 모습은 문명화된 사회와 야만성의 대립을 나타냅니다. 미궁의 상징. 미궁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 운명,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궁 속에서 헤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본능, 욕망, 그리고 운명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여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3.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이야기.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기 위해 테세우스에게 도움을 준 아리아드네는 미노스의 딸로 그에게 실타래를 건네줍니다. 이 실타래는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곧 삶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내자나 방향을 의미하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의 비극.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한 후 그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를 떠나지만 나중에 그녀를 낙소스 섬에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는 아리아드네에게 배신과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그녀는 포도주와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4. 미노타우로스의 역할과 현대적 해석.
심리학적 해석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프로이트와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에게서 인간의 무의식과 억압된 본능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미궁은 무의식을,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이 억압하고 싶은 원초적 본능을 의미하며 테세우스는 이를 극복하고 통제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의 재해석 미노타우로스는 현대 문학, 예술, 영화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괴물로, 때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5. 미노타우로스와 희생의 의식. 아테네의 제물 매년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치는 의식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인신공양이나 제물의식에 대한 관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희생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이는 미노타우로스 신화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 종교적 관습과 의식의 상징으로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이처럼 그리스 신화의 복잡한 세계관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본질과 삶의 문제에 대한 풍부한 상징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영웅과 괴물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운명,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크레타 문명과 미노스 왕의 실제 배경. 미노스 왕의 실존 가능성. 미노스 왕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지만 역사적으로도 크레타 문명을 대표하는 왕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크레타 문명이 지배했던 시기에는 미노스라는 이름이 왕을 의미하는 칭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특징. 미노아 문명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수준의 해양 기술과 문화를 지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세계와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이 문명이 몰락하는 시기에 창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노타우로스 신화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뿐 아니라 실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노타우로스와 인간의 본성.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사실상 아버지 미노스와 아들 미노타우로스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노스는 자신의 행동 포세이돈에게 흰 황소를 바치지 않은 것에 의해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났지만 그를 두려워하며 미궁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억압과 자유. 미노타우로스는 미궁에 갇힌 채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규범이나 억압적 구조에 의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억압된 본성이 결국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3. 테세우스의 모험과 영웅 서사. 테세우스의 성장. 테세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운명에 도전하는 영웅이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와의 싸움은 그의 영웅으로서의 성장을 상징하며, 이는 자신을 완성하고 더 큰 존재가 되는 영웅의 여정과 일치합니다. 그의 모험은 젊은 영웅이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며 성숙해가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아리아드네와의 관계.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결국 버림받습니다. 이는 신화 속에서 영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을 준 존재가 희생당하거나 버려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아리아드네는 구원자이자 희생자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4.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와의 연관성. 다이달로스의 미궁.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는 천재적인 발명가이자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든 미궁에 감금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에 의해 구속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카루스의 비극.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가
미궁에서 탈출하려다 이카루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추락하는 이야기는 미노타우로스 신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상징합니다. 5.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철학적, 문학적 해석. 실존주의적 해석. 미노타우로스는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비극적인 인물로, 실존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뇌와 자기인식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특히 미궁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선택의 문제와 혼란을 나타냅니다. 문학과 예술에서의 변형. 현대 문학과 예술에서는 미노타우로스가 종종 고통받는 존재 또는 희생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소설에서는 미노타우로스가 감금된 채로 인간의 잔인함과 부조리를 경험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미노타우로스가 더 이상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소외를 대변하는 존재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미노타우로스의 문화적 영향. 예술에서의 영감. 미노타우로스는 회화, 조각,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미노타우로스를 그의 작품에서 자주 다루며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의 미노타우로스는 여러 판타지 소설,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도 등장하며 종종 던전이나 미로에서 플레이어에게 도전하는 강력한 적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여전히 미로와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를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적 구조,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서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 욕망,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과 희생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예술작품과 문학을 통해 살아 숨쉬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미노타우로스와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맥락. 권력과 제국주의의 상징. 미노스 왕은 크레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아테네와 같은 다른 도시국가들이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매년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은 그 시대의 크레타의 강력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도시국가 간의 권력 관계와 억압, 그리고 저항의 역동성을 반영합니다. 아테네의 승리와 정체성.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것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아테네가 크레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아테네가 이후 고대 그리스 세계의 주도적인 도시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서사로 작용했습니다. 2. 미노타우로스의 심리학적 해석. 융의 관점에서 본 미노타우로스. 심리학자 칼 융은 미노타우로스를 인간의 그림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된 어두운 면, 본능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미궁은 곧 무의식의 세계를 나타내며 테세우스의 미궁 탐험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프로이트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를 성적 욕망과 금기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가 황소와 관계를 맺어 미노타우로스를 낳은 이야기는 억압된 욕망의 표현을 보여주며 이 욕망이 사회적 금기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3.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철학적 의미. 실존적 고뇌.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삶에 내재된 고뇌와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가 미궁에 갇혀 살았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운명과 억압된 상황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테세우스의 미노타우로스와의 싸움은 이러한 실존적 문제에 맞서 자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미궁과 카오스 미궁은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이는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혼란과 복잡한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통해 미궁을 탈출하는 장면은 인간이 지식, 지혜, 혹은 사랑의 힘을 통해 혼돈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4.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문학적 영향.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재해석 중세 유럽에서는 미노타우로스가 종종 죄와 악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 신화가 종종 기독교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죄와 타락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탐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노타우로스는 다시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대와 현대 문학에서의 미노타우로스. 20세기 이후 미노타우로스는 현대 작가들에 의해 인간의 소외, 불안함,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호르의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미노타우로스의 집에서는 미노타우로스가 미궁 안에서 자신의 고독과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 미노타우로스와 현대 대중문화.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의 등장. 미노타우로스는 현대의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때 그는 종종 던전이나 미로를 지키는 강력한 보스 캐릭터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래 신화에서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서의 미노타우로스는 때로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받기도 하며 단순한 괴물 이상의 복잡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심리 스릴러와 미스터리 작품에서의 활용.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은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장르의 작품에서 인간의 심리적 미로, 즉 복잡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은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작품에서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두려움, 트라우마, 그리고 감추어진 진실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6. 미노타우로스의 신화가 주는 교훈과 현대적 의의. 자아 발견의 여정. 미노타우로스와 미궁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마주치는 두려움과 역경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통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과 억압의 비판.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억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노스 왕의 오만과 그 결과로 발생한 비극은 개인과 사회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론.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욕망, 사회적 억압과 저항,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해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신화는 문학, 예술,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이라는 미궁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할 때 스스로의 내면에 존재하는 야수와 마주하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